그는 나를 보고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은 내 인생을 망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 비밀은 10년 전 우리 가족의 저택에서 시작됐다. 엄마는 오빠의 실수로 인한 화재로 죽었고 아빠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오빠를 보호했다. 나는 그날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미소를 지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쏟아지는 눈송이가 내 뼈를 파고들었다. 출소한 지 사흘째 나는 여전히 그 감옥의 냄새를 지울 수 없었다. 썩은 빵과 절망의 악취,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다른 여자들의 울음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오빠, 아니 이제는 김태준 회장님으로 불리는 그 남자의 결혼식 날이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서 나는 완벽한 드레스를 입었다. 검은색 실크, 목선이 깊게 파인 그 옷은 감옥에서 입던 교도복과 정반대였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10년의 세월이 나를 갈고 닦은 무기였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였다. 초대장 없이 들어가기 위해 나는 가짜 신분증을 준비했다. 이민지라는 이름, 평범한 기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사업 파트너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거짓이 보였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홀이 펼쳐졌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아치,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이는 테이블들.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오빠. 태준 오빠. 그는 이 제35살 완벽한 미소로 신부를 안고 있었다. 신부는 유명 연예인 출신 모델 한지은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언론의 뜨거운 화제였다. 재벌 3세의 로맨틱 웨딩. 나는 웨이터 복장을 한 직원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들었다.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가슴이 떨렸지만 10년의 변화가 나를 보호했다.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바꿨다. 이제 나는 박소연이었다. 오빠의 시선이 군중을 훑었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어쩌면 직감일 터, 그는 항상 나를 두려워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날 화재가 난 밤, 오빠는 15살이었고 나는 12살. 엄마는 부엌에서 불을 껐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오빠가 장난으로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탓이었다. 불이 번지자 오빠는 도망쳤고 나는 엄마를 구하려다 다쳤다. 아빠는 도착했을 때 모든 걸 뒤집었다. 소연이가 실수했다. 태준이는 공부하느라 방에 있었다. 그렇게 나는 소아 범죄자로 기소됐고 청소년 시설에 보내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빠의 돈이 움직이자 사건은 우발적 화재로 마무리됐지만 내 인생은 끝났다. 학교는 떠났고 친구들은 사라졌고 가족은 나를 버렸다. 결혼식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빠가 지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였다.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다가갔다. 군중 속에서 그의 시선이 나를 포착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소연아,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축하해. 오랜만이야.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오빠는 재빨리 오랜 친척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지은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봤다. 그녀는 모를 터 오빠의 과거를, 우리 집안의 더러운 비밀을. 식은 계속됐지만 오빠의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메뉴는 프랑스식 코스, 랍스터와 캐비어. 감옥에서 먹던 죽과 비교하면 천국이었다. 하지만 맛은 없었다. 분노가 입안을 채웠다. 식이 끝나고 댄스 타임이 됐다.
오빠가 지은과 첫 댄스를 추는 동안 나는 아빠를 찾았다. 김 회장, 김인호.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이 넘쳤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그는 알아봤다. 당연했다.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소연아, 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다가갔다. 아버지,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왜 왔어? 이제 그만해. 태준이 결혼식 망치지 마. 나는 웃었다. 망치다니요. 저는 그냥 축하하러 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가족 모임이잖아요. 아빠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아니, 후회일까? 그날 화재 후, 그는 나를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청소년 시설에서 나는 학대를 당했다. 다른 아이들의 질투, 교사들의 무관심. 출소 후에도 직업은 구할 수 없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나는 카페 알바로 버티다 결국 길거리에 나앉았다. 그때 알게 됐다. 오빠가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은 후 비밀 계좌로 엄마의 보험금을 빼돌린 사실을. 그 돈으로 그는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나는 굶었다. 아버지,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태준 오빠가 실수한 건데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이는 후계자야. 내가. 여자라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성차별, 재벌의 전형적인 논리.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복수는 눈물이 아니라 칼날이었다. 댄스 플로어에서 오빠가 다가왔다. 소연아, 나가. 제발.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기억해? 그날 불 속에서 엄마가 부르던 소리에 태준아, 도와줘. 그런데 오빠는 도망쳤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고였어. 아버지가.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사고. 오빠가 가스불을 켜놓고 엄마를 버린 거잖아. 내가 대신 감옥 갔어.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기자들이 가까이 있었다. 뭐 할 거야? 여기서 소란 피우면 내 인생 끝나. 나는 웃었다. 이미 끝났어, 오빠. 하지만 내 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시작됐다. 호텔을 나서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 오빠의 이메일 해킹, 아빠의 비밀 장부 사진, 그리고 화재 현장에 숨겨진 CCTV 클립. 나는 익명으로 한 언론사에 보냈다. 제목, 재벌 3세에 숨겨진 화재 살인.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이었다. 오빠의 신혼여행은 취소됐고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서울의 아침은 항상 혼잡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커피숍 앞에 긴 줄, 그리고 뉴스 스탠드에 붙은 내 복수의 첫 열매. 김태준, 10년 전 화재 사건 재조명, 누군가의 희생, 헤럴드 기사였다. 나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걸 읽었다. 오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결혼식에서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범죄자처럼 보였다. 댓글란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재벌 특혜냐? 피해자 누군데? 여동생이 대신 갔대. 누군가 내 과거를 캐낸 모양이었다. 좋았다. 세상이 알아야 했다. 나는 출소 후 작은 원룸에 살았다. 강북의 낡은 아파트, 월세 50만 원의 직업은 프리랜서 작가로 위장했다. 실제로는 다크웹에서 해킹 기술을 배웠다. 감옥에서 배운 건 생존이었다. 이제 그걸 무기로 삼았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익명 번호. 소연 씨, 맞나요? 당신 이야기 듣고 싶어요. 기자였다. 최민수 기자, JTBC에서 일하는.
나는 약속 장소를 정했다. 홍대 카페, 오후 2시.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초반, 안경 낀 날카로운 인상. 박소연 씨. 아니, 김소연 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깥에는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자유로운 그들의 세상이 부러웠다. 민수 기자는 노트북을 펼쳤다. 화재 사건, 김태준이 범인이라는 증거 있나요? 나는 USB를 건넸다. 여기 CCTV 클립 있어요. 오빠가 불을 켜는 장면,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라면 대박이네요. 하지만 왜 지금? 10년 만에 나는 창밖을 봤다. 복수요. 그들이 내 인생을 빼앗았으니까? 민수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 이야기라 위험해요. 김인호 회장은 검찰과 연결돼 있어요. 나는 웃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죠.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내 감옥 생활, 아빠의 배신, 오빠의 사치스러운 삶, 그는 열심히 메모했다. 특집 다큐 만들어요? 당신 주인공으로.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함정일 수 있다. 오빠가 보낸 첩자일지도. 재벌은 항상 한 수 앞서니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다크웹 포럼에 접속했다. 시도네트, 내가 속한 해커 커뮤니티. 닉네임 팬텀. 나는 오빠의 회사 서버에 침투했다. 김그룹, 전자제품 제조사, 주식은 어제 5% 하락했다. 나는 이메일 로그를 훑었다. 오빠가 지은에게 보낸 메시지. 소연이가 왔어. 무서워. 어떻게든 막아야 해. 지은의 답, 증거 없으면 괜찮아. 우리 결혼했으니까. 나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오빠의 불법 로비 기록, 중국 공장 노동자 착취 증거. 이걸 터뜨리면 회사는 무너진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엄마의 얼굴. 불꽃 속에서 소연아, 용서해라고 속삭이는. 나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다. 용서. 그럴 수 없었다. 아빠가 나를 버린 이유는 단순한 후계자 문제만이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우연히 아빠의 서랍에서 편지를 봤다. 이노야, 태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소연이 엄마와의 실수에 태준 오빠는 사생아였다. 아빠의 첫사랑, 비서와의 관계. 엄마는 그걸 알았고 화재날 오빠를 미워했다. 그래서 아빠는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피를 이어받지 않은 오빠를, 진짜 가족인 나보다. 다음 날 민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큐 촬영 시작해요. 당신 인터뷰부터. 나는 스튜디오로 갔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이었다. 엄마는 오빠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나를 팔았어요. 방송은 다음 주 금요일. 오빠는 미리 알았을 터운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다. 알려진 번호. 아빠였다. 소연아, 그만해. 돈 줄게. 10억. 나는 받았다. 늦었어요, 아버지. 이제 게임이에요. 촬영 후 나는 오빠의 집으로 갔다. 펜트하우스, 한강뷰. 경비가 막았지만 나는 해킹으로 엘리베이터를 열었다. 문을 두드렸다. 오빠가 나왔다. 지은은 여행 갔는지 없었다. 들어와. 그는 포기한 듯 했다. 거실은 사치스러웠다. 가죽 소파, 대형 TV. 우리는 마주 앉았다. 왜 나한테 한 거야? 오빠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물었어. 왜 도망쳤냐고. 오빠는 사생아잖아. 아빠가 엄마를 속인 거. 그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나는 편지 사진을 보여줬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내가 진짜 딸이잖아. 오빠는 무너졌다.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아빠가 강요했어? 화재는 의도적이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의도적,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 아빠가 나한테 불을 지르라고 충격. 아빠가 범인이었다. 오빠는 도구일 뿐 내내 복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래도 오빠는 따랐잖아. 왜 나는 일어났다. 다큐 방송되면 끝이야. 방송 당일 서울은 비가 내렸다. JTBC 스튜디오 밖에는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김그룹 규탄, 플래카드. 내 인터뷰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 100만 뷰를 찍었다. 오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뉴스에서 그는 가족 문제, 법적 해결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말했다. 하지만 주가는 10% 더 떨어졌다. 나는 원룸에서 TV를 봤다. 내 얼굴이 나왔다. 22살의 어린 소녀, 눈물 흘리며 엄마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던 이 제 32살, 복수의 여신. 민수 기자에게서 전화. 성공적이었어요. 검찰이 수사 들어가요. 나는 감사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오빠의 말, 화재가 의도적이었다는? 아빠가 지시했다는? 그게 사실이라면 내 증거는 부족했다. CCTV는 오빠만 찍었으니까. 나는 다시 다크웹에 접속했다. 팬텀으로 포럼을 뒤졌다. 누군가 김인호 관련 정보를 팔았다. 500만 원이 나는 모은 돈으로 샀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 아빠의 일기 스캔본. 태준이를 보호해야 해. 우소연은 장애물. 화재 후 그녀를 없애야 할까? 없애? 그는 나를 죽이려 했나? 밤이 깊어지자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지은이었다. 오빠의 아내? 눈이 붉었다. 소연 씨, 제발 그만해요. 태준 오빠가 자살할지도 몰라. 왜 나는 그녀를 들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오빠가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 엄마. 우리 엄마랑 비슷해요. 아빠가 바람 피워서 지은의 어머니? 그녀는 모델 가문 출신. 김인호가 당신 엄마와도 지은이 끄덕였다. 내 오빠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화재에 복잡해졌다. 오빠는 아빠의 피해자이자 공범. 지은은 무슨 역할? 나는 물었다. 왜 왔어? 그녀가 대답했다. 돈 줄게. 20억 떠나요. 나는 웃었다. 재벌의 제안이네. 하지만 돈이 아니야. 정의야. 지은은 일어났다. 정의. 당신도 더러워요. 오빠 말로는 당신이 엄마를 미워했다고. 화재 때 당신이 문을 잠갔대. 거짓말.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내 기억은 불꽃으로 희미했다. 증거 있어.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의 녹음. 소연이가 문을 잠갔어. 엄마를 가두려고. 내 손이 떨렸다. 트릭. 아니면 진실. 다음 날 나는 아빠를 만났다. 약속 장소는 우리 옛 저택. 지금은 비어있다. 강남 외곽, 울창한 정원. 아빠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왔군. 그는 담배를 피웠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오빠 말 들었어요. 화재, 당신 지시. 그는 한숨 쉬었다. 태준이는 약해. 내 엄마가 비밀을 알았어. 태준이 혈액형이 다르다는 걸 나는 물었다. 그래서 불을 지르라고.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준이가 제안했어. 나 혼자선 못했어. 왜 충격. 오빠가 주동자였다. 왜 나한테 뒤집었어요? 아빠가 말했다. 내가 목격자였으니까.
어린 내가 감옥 가면 태준이는 자유야. 재벌은 그런 식이야. 나는 분노했다. 그럼 왜 살려뒀어요? 나 죽일 생각이었잖아. 아빠가 웃었다. 추악한 웃음. 살리긴. 하지만 통제하기 위해. 내가 돌아오면 다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끝이에요. 아빠가 말했다. 아직 아니야? 내 비밀도 있어. 그는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 너도. 내 딸이 아니야.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의 불륜. 엄마가, 아빠가 끄덕였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내 엄마의 옛 연인? 태준이처럼 사생아. 그래서 난 너를 미워했어? 나는 저택을 나왔다. 비가 쏟아졌다. 내 혈통이 거짓이었다. 복수의 기반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누구야? 나, 그날 밤, 오빠로부터 전화. 소연아, 만나자. 모든 걸 끝내자에 나는 갔다. 한강 다리 아래 카페. 오빠는 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 만났어. 나는 끄덕였다. DNA. 거짓말이야? 엄마 사랑했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화재는 내가 한 거야. 엄마가 나 때렸어. 비밀 때문에. 불을 지른 후 내가 구하려 해서. 아버지가 내 탓으로 돌렸어. 진실. 하지만 왜?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웠다. 오빠가 말했다. 자살할게. 내 복수 끝나. 나는 멈췄다. 아니. 살아. 고통받아. 그는 웃었다. 너처럼 그 순간 경찰 사이렌. 누군가 신고했다. 지은. 기자. 오빠가 체포됐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내 마음속 죄책감이 나를 쫓았다. 체포 소식이 터졌다. 김태준, 화재 살인 혐의로 구속. 전국 뉴스. 김그룹 주가는 30% 폭락. 아빠는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복수의 절정.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DNA 이야기, 오빠의 눈물, 엄마의 그림자. 모든 게 뒤엉켰다. 민수 기자에게서 연락. 추가 인터뷰해요. 오빠 체포로 클라이맥스예요. 나는 거절했다. 이제 그만. 너무 멀었어. 나는 도망쳤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바다 냄새가 그리웠다. 어렸을 때 엄마와 간 여행지. 모텔에 머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뭐였나? 오빠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빈 껍데기. 핸드폰을 버렸다. 새 SIM 카드 샀다. 이재은이라는 이름으로 산책했다.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준호. 바에서 일하는 남자, 30대 후반. 혼자,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맥주를 마셨다. 뭐 때문에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거짓말했다. 휴가 타지만 그의 눈은 내 상처를 봤다. 며칠 동안 우리는 만났다. 산책, 영화, 밤늦은 대화. 준호는 전직 경찰이었다. 가족 때문에 그만뒀어. 아내가 배신했거든. 그의 이야기. 비슷했다. 복수했어.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했어. 그게 자유야. 그의 말에 흔들렸다. 어쩌면 용서가 답일까? 하지만 서울에서 전화. 민수. 소연 씨, 위험해요. 김인호가 당신 쫓아요. 사설 경호원 보냈대. 공포. 부산도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원룸은 이미 수색됐다. 문이 부서진 채 서랍 속 증거는 사라졌다. 아빠의 집, 나는 지하철로 이동하며 계획했다. 마지막 일격. 아빠의 비밀 파티. 매년 열리는 김그룹 VIP 모임, 제주도 리조트. 나는 웨이터로 위장했다. 가짜 이력서, 플라스틱 수술 앱으로 얼굴 바꿈. 제주에 도착하자 비행기에서 오빠의 변호사 봤다. 그는 풀려날 터의 돈의 힘. 리조트는 천국 같았다. 야자수, 수영장, 유명인들. 아빠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웃었다. 주변에 정치인, 연예인. 나는 음료를 나르며 귓불을 기울였다. 태준이 풀려날 거야. 증거 조작돼서 아빠의 속삭임. 분노. 파티 중반,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DJ 부스에 몰래 들어가. 김인호 회장님, 축하해요. 하지만 10년 전 화제, 당신 짓이 맞죠? 혼란이 얼어붙었다. 스크린에 내가 해킹한 일기 영상. 아빠의 목소리. 태준이를 보호해야 해. 혼란. 비명, 플래시. 아빠가 일어났다. 누구냐?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딸이에요. 아버지 군중이 웅성. 경찰이 왔다. 이번엔 진짜. 제주경찰서에서 나는 체포됐다. 하지만 이번엔 증인이 많았다. VIP들, 그들의 증언. 아빠는 구속. 오빠도 재수감. 지은은 도망쳤다. 뉴스, 재벌 제국 붕괴. 감옥에서 나는 편지를 받았다. 오빠로부터. 소연아, 고마워. 이제 자유야. DNA는 거짓이었어. 엄마 사랑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트위스트. 민수가 방문. 당신 DNA 검사했어요. 진짜예요. 당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나는 사생아였다. 복수의 대가. 감옥 생활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피해자였다. 변호사가 왔다. 무료 변론, 시민단체. 당신은 무죄예요. 자위방어의 재판은 3개월 후, 그 사이 나는 생각했다. 진짜 아버지? 엄마의 연인, 누군가? 민수가 가져온 파일. 박준식, 20년 전 사망한 사업가. 엄마의 첫사랑. 그는 자살했다. 왜? 아빠의 압박 때문. 모든 게 연결됐다. 아빠는 엄마를 빼앗았고 나를 증오했다. 오빠의 재판이 먼저였다.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봤다. 오빠는 야위었다. 소연아, 미안해. 그의 증언. 화제는 내 실수. 아버지가 덮었어요. 아빠는 부인했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CCTV, 일기, DNA. 판결, 오빠 15년, 아빠 무기. 법정이 울렸다. 나는 자유. 하지만 승리감 없었다. 거리로 나서자 기자들. 소연 씨, 정의의 여신, 나는 대답 안 했다. 집으로 갔지만 원룸은 비었다. 모든 게 사라졌다. 준호가 기다렸다. 부산에서 왔다. 소연아, 봤어. 강에 우리는 포옹했다. 그의 따뜻함. 함께 가자. 우리는 제주로 갔다. 엄마의 무덤 근처. 바다 앞에서 나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복수했어. 하지만 준호가 안아줬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지은으로부터 메시지. 만나요. 마지막 비밀. 우리는 만났다. 서울 카페. 지은은 임신했다. 오빠의 아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 복수로.
회사 망했어요. 우리도 나는 물었다. 왜? 그녀가 웃었다. 오빠가 당신 사랑했어. 동생으로. 그래서 보호하려 했어, 거짓? 아니, 진심. 티스트. 오빠의 편지 속에 숨겨진. 소연아, 내가 진짜 후계자야. 아빠가 숨겼어. 아빠는 나를 숨긴 이유. 내 혈통이 진짜 김가 혈통? 아니, 박준식의 딸. 하지만 회사 지분, 엄마의 유산. 나는 회사에 갔다. 파산 직전. 주주총회. 나는 지분 증명. 나는 김소연. 복귀해요. 그들은 놀랐다. 하지만 환영. 복수의 아이러니. 나는 CEO가 됐다. 회사를 살렸다. 사회공헌, 노동자 권리. 오빠는 감옥에서 편지. 자랑스러워. 아빠는 침묵. 하지만 밤마다 악몽. 화재, 피이준호와 결혼했다. 아이 낳았다. 행복. 아니, 그림자. 마지막 트위스트. 아이의 DNA. 오빠의. 아니, 준호의. 하지만 내 마음속 배신의 씨앗.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5년 후, 서울은 여전했다. 김그룹은 부활했다. 나는 회장. 하지만 미디어는 나를 복수의 여왕이라 불렀다. 강연, 책 출간, 다큐. 모두가 박수쳤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준호는 떠났다. 너의 어둠이 무서워. 아이는 4살. 할인. 그녀의 미소가 유일한 빛. 오빠는 출소했다. 3년 감형. 우리는 만났다. 카페, 한강. 소연아, 고마워. 살게 그는 변화했다. 상담소 일, 자원봉사, 지은과 이혼, 아이 키움. 아빠는 병원. 암 말기. 나는 갔다. 병실, 기계 소리. 소연아. 용서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잡았다. 왜 그랬어요? 그는 속삭였다. 두려웠어. 내 엄마 사랑했지만 권력이, 태준이는 내 실수. 너는 구원, 눈물. 그는 죽었다. 장례식, 오빠와 나만. 가족이야. 오빠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비밀. 변호사의 편지. 박준식 씨의 유언. 소연 씨에게 모든 재산 1억 단위. 엄마의 연인이 남긴. 나는 기부했다. 고아원, 여성보호소. 복수의 순환 끊기. 아이와 산책. 한강 다리. 엄마, 행복해. 할인이 물었다. 나는 미소. 응, 이제야. 하지만 그림자 남아. 밤에 깨면 불꽃.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영원. 세상은 물었다. 정의인가, 복수인가. 나는 답했다. 둘 다. 그리고 아무것도. 끝. 하지만 논쟁은 계속. 나는 영웅. 악마. 당신이 판단해.